네, 비즈니스 디자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원예 수업을 실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뭔가 사명이라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더 저의 갈망을 넣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 뭔지 아시나요? 프리지아. 네, 프리지아도 제일 좋아하시나요? 네, 이 노란 꽃의 이름 프리지아예요. 그래서 노란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던데 이 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고요. 제가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꽃집이 있었어요.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꽃집이 하나 있었는데 꽃집 이름이 프리지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꽃집에 맨날 데리고 갔어요. 그 꽃집에 매일 들어가서 꽃을 보고 화분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꽃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겼고 뭔가 생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병아리를 기르거나 이랬지만 죽는 거에 대해서 엄청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라는 걸 보면서 감각을 많이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나요? 네, 어린이대공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이대공원역 뒤쪽에 세종대학교 뒤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 앞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에 항상 들락날락 걸었고요. 거기에는 많은 꽃들도 있고 많은 동물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곳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곳은 식물원이거든요. 엄청 더운데 들어가면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열대 식물들이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제가 항상 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프리지아는 그런 꽃집에서 꽃도 보고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매일매일 식물을 보면서 저의 식물에 대한 사랑이 많이 커졌고요. 그걸 통해서 미적 감각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저 중학교 때까지 미술 선수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미술학원 안 다녔어도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면 색감 같은 데 소질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꽃을 키우다 보니 어떻게 하면 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남들과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들과보다는 더욱더 발달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꽃에 대해나 아니면 식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꿈 중에 하나가 또 식물학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물학자 되고 싶어서 농고를 가려고 수원까지 갔던 적도 있고 엄마랑 각서까지 썼었거든요. 각서를 쓰고 내가 농고를 가서 식물학자가 되겠다. 서울대학교에 가서 황우석 같은 박사가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황우석 박사가 유전자 조작으로 환장이 나서 저의 식물에 대한 꿈을 잠시 접었고 그 뒤로야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식물을 하고 이제 키우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원예 뭐 수업도 다니고 뭐 화해 이런 것도 다니고 새벽에 꽃시장도 가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사명을 내가 느꼈던 그런 식물에 대한 사랑을 애들과 같이 느끼고 애들과 재밌게 이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실행 테스트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학생들 대부분의 한 개 이상은 뭔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활 그래프 같은 그래프지 않나요?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점심 갔다가 공부하고 학교 가고 다시 집에 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이렇게 생활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생활을 안 하면 뭔가 친구가 없을 정도로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받기 같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사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중고등학생보다는 유아 때 훨씬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스트레스 풀기 위해 어떤 일을 할까 하니까 요즘 애들 보통 스트레스 풀려고 무슨 일 많이 하죠? 핸드폰 많이 하지 않나요? 게임도 많이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스트레스를 해소나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년 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개봉이 했는데 이거 보면 이 한 어린이의 머릿속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화남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어우러져야지 더 많은 기쁨이 나오고 환희가 나오는데 지금의 어린이들은 유아 어린이들은 이런 부분이 모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걸 제 시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육이 심기라는 거를 선정을 해서 6월 3일 날, 원래는 5월 20일 날 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6월 3일 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우들의 이제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가 다육이 심기를 했고 다육이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제가 화분 같은 것도 다 살까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런 게 식물 심기라는 게 식물이라는 게 뭔가 자연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인데 화분 또한 뭔가 환경 보존의 의미를 담았으면 해서 제가 재활용품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 아드님, 네, 아드님 심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애들이 막 천마지축이고 집중력이 없을 걸 생각하는데 심는 순간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발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색깔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식물을 다룰 때 저보다 더 소중히 다루고 제가 이제 뿌리를 잘못 만졌을 때도 이러면 얘 이제 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이런 거 네, 물을 언제 줘야 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욱더 자세히 물어보고 해서 제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더 발전시킨 저의 모델 비즈니스 모델 젠이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뭔가 물어봤을 때 제가 너무 식물에 대해서 아마추어였지 않을까 이 생각. 다육이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제가 재밌게 놀았고 제가 가졌던 그 감정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물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야겠고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심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